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장 마감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요약, 그 다음에 차주에 대한 어떠한 흐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시간은 14시 20분 막 지나고 있어요. 좀 방송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방송을 보시는 시점과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시점 간의 어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을 해보면 요번 주는 이제 지난주엔 고용보고서, 요번 주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였죠.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오기 전부터 미국의 성장주 섹터, 물론 바이오젠이 FDA로부터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거 승인, 요 부분이 촉발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전부터 조짐이 좀 있었어요. 어떤 조짐이죠? 10년물 국채금리,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하고 있었죠. 하락을 쭉 하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4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항상 머릿속에 확 박아두는 게 좋죠. 금리가 하락하면은 성장주 섹터들의 강세, 이건 당연히 뒤따라오는 그런 케이스겠죠.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주의 어떤 흐름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우호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 FOMC에서 그럼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나오느냐,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느냐, 제가 볼 땐 나오진 않는다고 봐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나오진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달러와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이 반영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마냥 계속 좋아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바이오 괜찮을 것 같아요. 바이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한 7, 8월 달에 반짝일 뿐, 결국에는 11월 정도쯤 해가지고 이제 제가 보는 장기선의 부분 역별 패턴을 갖다가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단기적으로 반짝 상승을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장기선 맨 위에 있는 선에서 때려 맞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선들이 이렇게 내려올 때 선들이 이렇게 올라타는 그런 흐름을 말하거든요. 요건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은 또 설명을 해드리겠죠. 그래서 저는 진성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반등은 올해 10월 11월 요때쯤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에 국한된 거예요. 다만 이제 바이오가 7월 혹은 7, 8월에 7월이래 6, 7월에 반짝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원래는 5월달까지 5월 초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못 가졌어요. 그런데 5월달에 고용보고서와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렇죠. 상승률이 나오면서 그 후에 시장 반응과 그 다음에 그 후에 나오는 리포트들을 보면서 저도 생각이 이제 좀 바뀐 케이스죠. 그러다 보니 6, 7월 달에는 바이오를 비롯한 이러한 성장 섹터들이 반짝할 수 있겠다. 그러나 7월 달 중후반, 빠르면 중반 정도 되면은 또 주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주춤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이유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해가지고 방송에서 이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거죠. 방송에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은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또 해드려야 되나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 부분이죠. 24개 주, 미국의 24개 주가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들이 24개 주의 주지사로 있는데, 이 양반들이 이제 6월 말까지 실업급여 보너스죠. 이거를 지급하는 거를 갖다가 적격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고용시장으로 다 들어옵니다.
고용시장으로 다 들어와서 적극적인 그러한 구직 활동을 하고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은 뭐죠? 예, 얼씨구나 좋다 하겠죠. 그러면서 고용률이 쭉 하고 올라갑니다. 연준에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죠? 물가 상승 이거 일시적이야. 하반기 되면 괜찮아질 거고 내년 되면은 어차피 플러스 2%대로 2% 안팎 혹은 그 이하로 이제 진정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거침 좀 제발 보지 마. 계속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반면에 고용률이 올라오면 당연히 뭐라고 그랬죠? 연준도 액션을 취하겠다라고 계속 말을 해주고 있어 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고용률이 개선이 된다. 고용률이 개선되면 테이퍼링 이슈가 당연히 불거지는 거죠. 진짜로 불거지는 거죠. 즉 시장은 7월 FOMC에서도 가능성이 좀 일부 있지만 7월 FOMC는 마지막 주에 열립니다. 있지만 오히려 8월 달에 있을 잭슨 홀 미팅, 이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어요. 이 잭슨 홀 미팅에서 연설이 있을 때 이 테이퍼링을 공식화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거를 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 부분을.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시장은 일단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나 마냥 좋게만 보지는 말자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네요. 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요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이거 지금 채권 수익률 해가지고 이걸 보여드렸잖아요. 아유, 지저분하다. 채권 수익률을 해가지고 보여드렸는데, 근데 이 채권 수익률을 보여드리면서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실질 단기 금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 단기 금리. 자, 이 실질 단기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BEI를 갖다 뺀 값이 실질 단기 금리거든요. 근데 이 BEI가 명목 금리가 BEI보다 빠르게 올라가면 실질 금리가 상승을 해요. 그렇게 되면 실질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부담이 들었겠죠. 부담이 상당히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게 사실상 증권사에서 여러분들도 리포트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장 리포트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이 국채 10년물 국채 수익률, 채권 수익률이죠.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가 막 오르는 것보다는 사실은 뭐가 가장 깝깝스러워하냐면 실질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를 가장 어렵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요즘 들어가지고 이 실질 금리라는 게 과연 상승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요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예요. 요 표예요. 자, 보시면은 지난 5월달 들어서면서 바닥을 찍고 중순부터 지금 반짝도 상승을 하고 있죠. 바짝 당겨주고 있습니다. 바짝 당겨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4월, 3월, 2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고점 있잖아요. 고점이 여기에요. 여기인데 지금 요 상황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요 상황까지. 이게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더라도 분명히 어딥니까? 요 구간, 요 사이 구간 혹은 여기 임박한 선까지 올라올 추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추세에 올라오게 되면 또 뭐죠? 시장은 바짝 얼어붙게 됩니다. 바짝 얼어붙게 돼요. 그러면 요 기간이 언제냐 했을 때 제가 볼 때 이르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르면 한 6월 말 7월 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또 이제 각종 언론사나 이런 데서 분명히 떠들기 시작할 겁니다. 실질 단기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시장이 부담된다. 자, 이렇게 되면은 보통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어떤 현상이 나오죠? 어떤 현상이? 실질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요. 이 채권이나 돈이 자금이 위험자산이라고 그러죠. 주식시장에서 은행 예금이나 혹은 채권 쪽으로 급격하게 자금이 이동을 합니다. 급격하게 자금이 이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이슈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성장주들이 딱 제동이 탁 걸려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테이퍼링 이슈 한 7월 한 중순경부터 7월 FOMC에 대한 부담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특히
이제 7월 고용보고서 있죠. 7월 고용보고서가 나오면은 바짝 긴장할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나오면 이거 7월달 분명히 나온다. 혹은 7월달 딱 나왔는데 아직까진 그나마 좀 안도스럽다. 그러나 8월 초에 나올 7월 고용보고서 굉장히 부담될 것 같다. 라는 그런 이슈가 있으면 그때부터 성장주가 딱 제동에 걸린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2, 3주, 3주, 잘해야 4주 요 정도 반짝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테이퍼링 이슈는 테이퍼링을 갖다가 논의 시점을 갖다가 밝히고 테이퍼링의 시작 시점이 대략 이쯤이다라고 연준 혹은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밝히게 되면 정확하게 나와주면 그러면은 그게 불확실성 해소를 보고 오히려 빠르게 또 안정화돼요. 안정화되기 때문에 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벤트예요. 그러나 그때까지가 문제죠. 그렇죠? 그때까지가 문제예요. 자, 모든 것은요. 국채금리가 됐던 실제금리가 됐던 모든 주식시장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것은 항상 주가가 뭡니까? 미리 선반영을 합니다. 항상 미리 선반영을 해요. 금리도 마찬가지였죠. 미리 선반영했을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선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리 선반영하는 부분들, 악재도 미리 선반영할 거고요. 호재도 미리 선반영할 겁니다. 이런 선반영하는 거에 너무 뭐죠? 거기에 너무 얽매여 버리면 모든 게 다 어그러질 수 있죠. 다 어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주 한번 볼게요. 다음 주 이거를 기본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이거 떨어져서 안정화된다. 와, 성장주 이제 계속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7월 초에 발표될 고용보고서와 특히 8월 초에 발표될 고용보고서에 대한 시장 부담감은 상당히 클 겁니다. 지금 요번 달 6월 달에 발표된 고용보고서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요것과는 비교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있는 것과 함께 그래도 물가는 상관없이 물가래 이 국채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요것과 함께 실질 단기 금리 요 부분이 만약에 반등할 경우는 반드시 시장을 갖다가 특히 성장주에 대한 경계감을 갖다가 높여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머릿속에다 놓고 그러나 결국에는 일단 시장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면은 그 상승분만큼 누리면 됩니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가서 대응하면 돼요. 그렇게 따지면 주식 못하죠. 그죠? 그런 것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까지 그러면은 주식 매매하지 말아야 되네. 똑같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단기 흐름은 단기 흐름대로 누릴 건 누리고 그때 가서 대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KRX 바이오로 따져보면요. 일봉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KRX 바이오라는 놈이 지금 일봉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려오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요. 이렇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기 지금 내려오는 선 있죠? 선. 요 선에서 뭡니까? 요 선에서 제가 좀 크게 해드릴게요. 반등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241선이나 뭐 요 정도 부근에서 맞고 내려올 거예요. 맞고 딱 내려오는 그 시점까지를 딱 대충 기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럼 비슷할 겁니다. 반도체도 비슷할걸요? 반도체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SK 하이닉스. 저라면 하이닉스가 고점, 전고점인 14~15만원을 뚫고 그 위로 가주느냐 안 가주느냐 전 이거를 본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드렸잖아요. 뚫어져도 민기적거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못 뚫어줄 가능성도 있다. 그쵸? 저는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하이닉스를 갖다 단기로 노리기는 좀 뭐하잖아요. 그죠? 단기로 물론 뭐 5% 뛰기 10% 뛰기 뭐 할 수도 있지만 여튼간에 이런 종목 볼 때는 보통 신고가 들어가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좀 보수적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결국에 이겁니다.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 얘네들이 선들이 이렇게 쭉 내려올 거예요.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면 나중에 여기를 갖다 이렇게 올라타요. 몇 개월 뒤에. 이게 뭐냐면은 부분 역배열 패턴이라고 좀 부르거든요. 요런 현상이 10월 내지 11월 정도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가 진짜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봐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바이오 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다음 주도 어떻습니까? 전 다음 주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 다음 주도 코스피. 예, 주간 기준으로 3주째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상승률은 좀 미약하죠. 그러나 뭐 역대 최고가기로 예, 쏘고 있습니다. 뭐 이제 IT 종목, 삼성전자나 이런 IT 뭐 2차전지 뭐 관련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밑에 깔려 있지만 분명한 거는 지수만큼은 일단은 상승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도 좀 그 FOMC 직전까지는 예, FOMC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17일날 새벽에 17일 새벽에 마감을 해요. 목요일날. 그러면 아무래도 14일은 좀 그렇지만 15일, 16일 이틀간은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FOMC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또 여기에 따라서 또 어떻게 움직일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가 아닌 다다음 주 정도까지만 본다면은 예, 다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만 본다면은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예, 크게 부담 없이 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코스닥도 드디어 다시 두 번째 1000스탁 안착을 위한 도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관건은 이제 외국인하고 이제 그 연기금이 이제 얼마나 더 사주느냐 이게 관건인데, 예, 관건인데 그건 좀 지켜봐야겠죠, 그죠? 지켜봐야 될 겁니다. 하지만은 일단 다음 주까지, 다음 주에 일단 요번 달 말까지는 그렇게 큰 이벤트 없이 부담 없는 그런 장,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성장주라 할 수 있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예, 바이오 쪽 섹터라든지, 그리고 성장주 중에서도 친환경주 있어요. 오늘 아침 장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친환경주 같은 경우는 이게 금리가 예,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성장주에 좋아요. 친환경이. 그렇지만은 무조건 좋지가 않습니다. 뭐예요? 얘네들은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 기다리는 게 뭐죠? 예, 인프라 투자 법안 그 통과죠. 예, 법안 통과. 이게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또 금리가 나중에 상승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예, 부담 없이 뭡니까? 정책 수혜주로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좀 다른 성장 개념이죠. 성장주하고 좀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뭐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친환경, 그러니까 뭐 친환경이라면 2차전지 셀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2차전지 셀, 수소, 예, 풍력, 태양광, 이제 이런 쪽, 예, 이런 쪽과 관련해서는 이제 바이오랑 해가지고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반도체는 아무래도 좀 오르는데 또 제동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러면 단기적으로는 이 리오프닝 관련주 있죠. 이 리오프닝 관련주. 이게 계속 접종률이 올라갈수록 리오프닝 관련주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 및 이제 대선 공약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을 만한 섹터, 그리고 이제 바이오나 친환경, 요거는 이제 국채금리 하락에 따라서 어떤 성장 섹터들의 어떤 호전적 흐름, 요런 부분들까지 곁들여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요게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 이러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개별 재료가 있는 애들 빼놓고는 또 이제 좀 조정이 또 나오겠죠. 되돌림 현상이 좀 나오겠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조심해야 될 겁니다. 물론 테이퍼링만 확정이 된다면 좀 뭐 한 1, 2주, 2, 3주 정도, 뭐 짧으면 한 일주일에서 길면 한 2, 3주 정도 더 조정이라는 건 옆으로 아니면 질질질질 약간 살짝 흘러내리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이내 반등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 환경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다만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틀리겠죠. 예, 틀리겠죠. 바통이 다시 성장 플러스 이제 IT 쪽, 바이오 쪽 이쪽으로 좀 넘어가는 듯 싶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쪽 리오프닝 관련주 쪽은 접종률이 계속 올라가면서, 접종률이 올라가면은 활동이 제한이 걸렸던 게 풀리고, 또한 접종률이 계속 올라가면서 집단 면역을 달성을 한기 임박한다 뭐 이러면은 뭐 시진핑 중국 주석이 뭐 방한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슈들까지 또 이렇게 곁다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뭐 화장품, 엔터, 게임, 면세, 항공, 여행,
카지노 이런 쪽 이게 거의 대부분 다 컨택이죠. 게임만 빼놓고 거의 대부분 다 컨택입니다. 컨택주, 리오프닝 관련주 이게 중국 수혜주들이고요. 예, 걔네들하고 또 맞물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은 좀 계속 꾸준하게 우리나라 장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미국에서 조정이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장은 좀 다르게 이제 시작이다라는 개념으로 한 7월 정도까지는 좀 7, 8월 정도까지는 봐줄만 하고 또한 혹시라도 7, 8월 내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슈가 좀 불거진다, 커진다, 확대된다 이슈가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번 강한 또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 재개 관련주 이런 쪽은 또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방송 시간이 좀 길었어요. 20분인데 유튜브는 짧게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 방송 시간이 좀 다소 좀 길었습니다. 예, 다소 길었지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방송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이나 좀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여러분들한테 이거 회원님들 많이 모아가지고 유튜브 키워가지고 뭐 추천방 만들어서 뭐 추천하고 뭐 월 뭐 몇십만씩 받아가지고 추천해 드린다, 수익 내드린다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추천 리딩 같은 거 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키워서 힘 좀 내보려고요. 여러분들이 구독 많이 눌러주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그만큼 힘이 나서 열심히 하잖아요, 활동.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한 것만큼 내용이 좋고 마음에 드신다면은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더 좋고요.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